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염영숙 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염영숙 위원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또 개수작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워낙에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데요. 개수작TV 이래버리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그냥 와닿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나 솔직하게 너무나 이제 화끈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염영숙 전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염영숙 전 위원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걸크러시다. 진짜 멋진 여성. 그게 염영숙 전 위원장입니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도 그냥 저 같은 사람이랑 싸우시면 이기실 것 같아요.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멋진 여성이 돼서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자. 그게 염영숙 위원장의 주장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걸크러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여성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나 멋진 발언을 해오셨던 염영숙 위원장이 최근에 벌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성의 당입니다. 여성의 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건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염영숙 위원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판결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판결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철원함에 대해서 더불어전민주당의 부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막말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염영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야, 니 놀리면 6.25 당시 우리가 고전한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들은 다 대장들이 죽인 거네? 저걸 어떻게 수장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천안함 생존자들을 패잔병이라고 말하는 새끼들이랑 똑같네 이거? 이딴 게 다 있어 이거? 이 물건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음모론자구만? 이 물건 이거 진짜 악질이네 이거? 열뻗쳐 돌아버릴 것 같네 이거? 세죠? 아주 셉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핵심을 콕 집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게 염영숙 위원장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근데 아마 염영숙 전 위원장이 하도 이제 말을 세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염영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놀라운 경력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대에서 그 이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야,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대입니다. 이대.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 이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건전한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대에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사실 염영숙 전 위원장의 이런 식의 소신 발언은 유튜브를 할 때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역할을 맡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염영숙 전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신 발언으로 화제였죠. 정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게임판의 농단은 심각합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의 지인들, 그들의 그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주는 댓글 부대, 이렇게 네 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충격적인 지금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의 지금 발목을 붙잡고 그런 식의 적폐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염영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매개선이 어디 누구로 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러면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콕 집어가지고 누구라는 거예요? 전병헌 전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누군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바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정신이 좀 나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런 지금 복장을 하고 계시냐면은 알고 봤더니만 전병헌 전 국회의원장이 e스포츠 협회의 회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층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쇼하는 거. 야, 마치 우리가 청년들의 그런 식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게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쇼맨십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죠. 그런데 그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염영숙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딱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적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박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도대체. 본인의 추측과 상상과 본인의 해석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명 거론하라 해서 했고요. 사실이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추론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난리가 났는데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한 가지가 터지죠. e스포츠 협회의 명예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1심에서는 뇌물과 뇌물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죠. 하지만 2심에서는 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와 e스포츠 협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혐의, 정치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 요것만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이 생각했던 뇌물 혐의 모든 게 다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염영수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폐였던 거는 맞는 거죠. 무슨 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면서 야,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우리가 청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쇼맨십을 했지만 정작 뒤로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런 식으로 적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던 분이 바로 염영숙 전 위원장인데, 이번에 염영숙 위원장과 관련돼 가지고 놀라운 판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염영숙 전 위원장이 여성의당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문제가 됐던 발언이 뭐 이런 식입니다.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냐.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대상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여성의당이 염영숙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죠.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집단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정당도 모욕죄의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로. 그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말이 되기는 말이 되지만 그거를 실제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식의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판사 스스로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경멸적 표현을 사용을 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인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래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미 스스로가 정당인인 것이고 이미 스스로가 공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저 정도 표현조차도 허용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판결인 것이죠.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인을 대상으로 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정당을 대상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는 거,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있기는 있죠. 북조선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 제외하고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판사를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놈의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나봤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같은 사람이 뭐 판사를 지금 하고 있겠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진짜 요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정말 빨리 대한민국의 정의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상식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